급성적인 감염에 의한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항생제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녕하세요. 매일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전립선염을 경험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약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퀴놀론계 항생제입니다. 각자의 이름과 성분은 약간씩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시플록사신, 그리고 오플록사신, 그리고 레보플록사신과 같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비뇨생식계에 감염이 있다고 한다면 자주 처방되는 항생제 중에 하나예요. 해당 항생제를 복용을 해서 전립선염에 대한 증상이 줄어든다면 너무나도 다행이지만 오히려 전립선염의 증상은 전혀 줄지가 않고 이로 인한 부작용들을 많이 경험하세요. 그렇다면 전립선염에 사용하는 퀴놀론계 항생제에는 어떠한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부작용은 힘줄의 문제입니다. 힘줄은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조직으로서 힘을 버티거나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퀴놀론계 항생제를 복용을 하면은 힘줄의 능력과 기능이 저하하면서 통증이 일어나는 건병증과 힘줄 자체의 파열의 위험이 2배에서 4배까지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운동선수나 혹은 활동량이 많은 일반인 혹은 고령의 인구에서는 더더욱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보통 이 항생제로 인한 힘줄의 문제는 약 복용 1개월 안에 가장 많은 발병이 일어나게 돼요. 일반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아킬레스 쪽의 힘줄이지만 이 외에도 우리 몸에는 다양한 힘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곳들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어요. 아킬레스건, 슬개건, 햄스트링건, 둔부건, 그리고 흔히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 불리는 팔꿈치의 건 등과 같이 여러 부분의 힘줄에서 영향을 받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거나 활동량을 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항생제를 복용하고 나서 힘줄 부분에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항생제로 인한 힘줄의 부작용을 암시하게 돼요.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퀴놀론계 항생제에 대한 복용은 중단이 권장이 되고요. 힘줄의 기능과 능력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운동과 같은 재활 등이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평균적으로 운동과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재활을 하게 되면 회복되는데 1에서 2개월 정도가 걸리기는 하지만 10%의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위장장애입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및 미각장애 등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게 되고 항생제를 복용한 환자들의 최대 20%에서 나타날 정도로 퀴놀론계 항생제 중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위장장애는 퀴놀론계 항생제 부작용 중에서도 가장 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을 좀 먹었으니까 속이 안 좋을 수 있겠지 라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지속적인 위장장애는 개인의 영양 상태를 악화시키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말초신경병증입니다. 말초신경병증이란 주로 손과 발 등으로 내려가는 말초신경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사지의 저림이나 감각 이상, 찌릿하거나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고요. 이 영향이 운동신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근위축이나 근력의 저하까지 함께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한 이러한 증상은 항생제 복용을 중단하더라도 회복이 되는지 불분명하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 복용 외에 별다른 이벤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상들을 보인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항생제 복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중추신경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의 장애 또한 퀴놀론계 항생제 복용의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이와 관련되어져서 보고된 부작용으로는 불안이나 우울증, 불면증, 떨림, 환각, 극단적인 생각 등이 포함이 돼요. 실제로 2016년도 미국 FDA에서는 플로우퀴놀론 항생제에 대한 경고사항에 위 사항을 추가하기도 한 만큼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작용들이에요. 그렇게 항생제 복용 후에 앞서 말한 증상이나 기분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항생제 복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돼요. 이 외에도 대동맥류나 대동맥의 파열, 저혈당이나 망막의 문제와 같은 다양한 부작용들이 존재합니다. 급성적인 감염에 의한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항생제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비세균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감염이나 염증에 대한 소견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작용들을 굳이 감수하면서까지 항생제를 먹어야 될 필요성은 적어져요.
게다가 이미 유럽 비뇨기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6주 동안 퀴놀론 혹은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면 다른 치료 옵션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증상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굳이 항생제를 복용을 하시나요? 그리고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을 상쇄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수동적인 치료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인 치료로 전환을 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립선염에 자주 처방되는 퀴놀론계 항생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